안녕하십니까. 한전산업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한전산업이 지금 오늘 또 한 번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만들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한전산업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체코 원전이 확정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한전산업에 대해서 좀 매매를 들어가셨던 분들은 조금 더 한번 수익을 키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렇게 급등할 때 좀 따라갔다가 이렇게 윗꼬리를 그려가지고 좀 당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왜 윗꼬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하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건 이 주식은 항상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하고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 사실상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가격이 있고 B라는 가격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B라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들어온다. 그럼 바로 A라는 가격대까지 상승을 한다. 그리고 A라는 가격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B라는 가격대까지 눌림 조정을 받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은 어디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전산업은요, 주주 여러분들 원전 관련되어 있는 회사라는 거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도대체 한전산업이 무슨 일을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합니다. 설비 운전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 그리고 이제 수처리 설비나 운전 등 핵심 유지 보수를 하는 회사가 한전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전산업이 전체적으로 월봉상으로도 이제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추세 자체를 지금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한 차례 체코 원전 기대감으로 들어왔었던 요놈의 수급이 아직도 지금 뒷구간에서 빠져나간 형태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월봉상에서 이미 대량의 물량의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2차에 대한 파동을 우리가 먹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가격은요, 항상 매물대라는 것만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보시면 매물대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먼저 눈에 보이는 거는 11,500원 라인, 그 다음에 12,500원 라인, 그 다음에 머리 밑에 하나가 있었죠. 여기 발 밑에 반원의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항상 요 매물대 라인을 지나갈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이 주식 자체가.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매수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매수를 많이 해주기 위해선 매도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장소는 항상 매물대다라는 걸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분명히 지금 핑크색 라인을 지나가는데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죠. 저는 이럴 때는 사실 매매를 잘 안 합니다. 무조건 매물대 구간을 지나갈 때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4월 25일 날에 요 만원의 라인에서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지만 요 위에 핑크색의 두 개의 라인을 지나갈 때 분명히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에 대한 타점은 분명히 떴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면서 또 한 번의 파란색 화살표가 떴죠. 매도하라는 뜻으로.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지키지를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거래량이 들어오는 장소는 항상 요 매물대 라인, 그래서 매물대를 장악을 해주고 지켜주는 게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전산업이 오늘 또 한 번의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물대를 확실하게 장악을 해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나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도 이렇게 윗꼬리를 그렸다라고 해가지고 실망하실 게 아니라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왔다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갔을 때 매물대를 똑같이 하나 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요. 머리 위로는 그 다음에 여기 14,000원, 그 다음이 16,000원의 라인입니다. 자, 오늘 꼬리를 달면서 저항을 받았는데 요 14,000원의 자리는 도대체 어떤 자리일까요? 자, 여기 앞쪽으로 가면은
바로 현재 주가 위에 굉장히 두꺼운 지금 매물대가 쌓여 있죠. 한마디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장소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니까 바로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요 14,000원의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으셨다. 정말로 잘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죠. 여기까지 다들 이해되셨죠? 그러면 주주분들, 얘가 거래량이 터지는 장소도 알았겠다. 그럼 얘 매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까? 자, 주봉에서 분명히 매집이 제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지금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돌파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요 13,000원의 자리를 뚫을 때 한 번에 뚫지 않았죠. 한 번, 두 번을 시도했습니다. 한마디로 거래량이 터지냐 안 터지냐의 싸움인 거예요. 요 14,000원 자리도 이번에 한 번 저항을 받았었고 일봉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번 지금 두 번의 저항을 받았죠. 그러면 다시 이번에 세 번째는 돌파 나올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제가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주시고 한전이라고만 딱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저한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전산업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이 뜨면 매도하자라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눌렸을 때는 또 한 번의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지금은 뭐 눌렸기 때문에 매수는 자유롭게 하시되 제가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바로 매도하자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우리 주주분들 집중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주식은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더라는 거고 저는 지금까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가 반복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저점의 매수와 고점의 매도를 반복할 수 있다는 걸 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제가 어떤 식으로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쓰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한전산업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 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만 5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을 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한전산업 월봉으로 와서 제가 최종 요약을 할 건데 저는 지금 한전산업을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요 매물대를 딱 보시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매물대에 걸쳐져 있죠. 그리고 머리 위에 16,000원의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고요. 저는 작년 5월달, 6월달, 7월달에 들어왔었던 요놈의 거래량이 물량의 매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집을 했던 만큼 결국은 거래량이 더욱더 터져줘야 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한전산업의 매출까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걱정하실 구간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급등주의 흐름으로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한전산업의 자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